너무 많아서 좀 거시기 한데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보셔도 되고 지금은 프린트를 그거는 1시간 후 정도에 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건데 대입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좀 높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알겠지만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대학을 가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참고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일반고 버전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수시가 있고요, 정시가 있죠. 그리고 목표를 일단 기본적으로 인서울로는 잡고 있지. 대부분 아이들이 좀 그럴 거야. 인서울로는 잡고 있으니까 이제 인서울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치면 일단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런 대학들도 있는데 상위 16개 대학들이 정시 비중이 40%예요. 이건 들어봤어요? 정시 비중이 40%다? 인서울 학교들? 들어봤을 법한 대학들은 거의 다 들어갈 거야. 이게 최저 맞추는 거 말고 그냥 정시가.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이 말을 먼저 해주려고. 그래서 인서울은 생각보다 정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다른 건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충북대 같은 데를 기준으로 놓으면 정시 비중이 20% 조금 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거의 80%에 가까운 정도가 수시죠. 그리고 더 다른 대학들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청대나 서원대 이런 데들은 수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90% 막 이 정도 돼요. 거의 정시로는 안 뽑아. 근데 이게 학교와의 이해랑도 맞닿는 면이 있는 게 학교 입장에서는 수시를 선호해요. 이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미리 뽑아놓고 정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마지막이잖아. 정시 같은 경우는 마지막인데 수시는 미리 뽑아놓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뽑아놓고 얘네 정시 못 보거든.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납치됐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수시 납치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그래서 수시로다가 결정해 놓으면 대학 입장에서도 인원 구성이나 뭐 어떻게 하는 게 되게 편해요. 미리 해놓는 거니까. 그래서 수시를 선호합니다. 인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인서울이 왜 이 지경이 됐냐? 정치적인 이유죠.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라는 걸 하면서 이전까지 엄청 복잡했던 입시 체계가 있었는데 그걸 되게 간소화시켰어. 엄청 간소화시켰어. 그래서 간단하게 수시 정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수시 전형도 다양했는데 엄청 줄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일반고 기준으로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크게 보면 2개고 조금 더 짜잘하게 봐도 3개 정도만 생각해도 무난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 아는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또 하나는 교과 위주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교과 전형이 있고 마지막이 매우 수가 줄었지만 논술이 있어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학종과 교과의 비율은 비슷해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학종이 조금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그렇지만 학종이 조금 더 많은 편이거나 반반이거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종 준비를 한다고 이제까지 뭐 생기분이 뭐니를 했던 게 학종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학종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들어가고요. 내신에 비교과 영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이라고 말하는 게 이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와 비교과가 합쳐진다. 그래서 신경 쓰는 게 이제 요거에다가 이제 생기부에 뭐 세특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신경을 쓰는 거지. 근데 뭐 많이 들어봤고 아시겠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학종에 많이 들어오는 게 그 커트라인들을 보시면 흔히 이제 얘기하는 인서울 학교들 중에서 좋은 대학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좀 높은 컷에서의 마지노선을 생각하면 건국대 정도. 그 이상의 대학교를 생각하시면 뜬금없이 학종인데 막 50% 컷, 70% 컷이 다 지금 공개되어 있거든. 대부분 학교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봤더니 4.5네 막 이런 게 있어. 왜 그럴까요? 그죠? 자사고. 그러니까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목고, 영재고, 과학고, 뭐 외고 이런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들어올 수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계산하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을 깔아놓고 우리 과에서 예를 들면 어느 대학의 어느 과에서 몇 명을 뽑을 건데 봤더니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3명 정도가 적당하겠다. 근데 이 3명 중에서도 이 아이가 생기부를 봤더니 이런 활동을 내역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 이런 인재를 뽑고 싶다. 이런 식으로 뽑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애들이 대학 잘 다녀요. 대체로 거의 다 학종으로 들어간 애들이 자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재수도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걸 제일 좋아한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비교과라고 하는 게 다들 이제 비교과 하면 세특만 생각하는데 세특보다 어찌 보면 내 생각엔 이건 좀 뇌피셜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정성평가를 하는 거고 학교마다도 입장이 달라요. 우리 학교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 학교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공개하는 경우들도 있고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뭔 소리엠?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대학은 세계화 인재를 육성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뽑을 거야. 그럼 세계화를 하는 인재가 누군데? 우리 대학은 뭐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재를 그게 뭔데? 뭐 자기주도적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건데? 자기주도 점수 뭐 1점에서 뭐 100점까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매해요. 근데 안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세특이 약간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거고 또 하나가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너 뭐 들었어? 너 뭐 수업 들었어?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공계열에서 좀 중요하다게 생각을 하는 게 얘가 이제까지 봤더니 다 사탄만 실컷 들어놓고도 공대 온대. 이러면은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점돼요라고 말하면 나도 몰라요. 정성평가라서. 근데 어쨌든 매우 중요하게 비교과 내역으로 체크되는 게 이런 내용들이랑 이거 말고도 이제 출석, 뭐 봉사 이런 거에서 하자가 있는지 이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엄청나게 강점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일반고랑 솔직히 좀 비비기가 힘들긴 해요. 솔직히 일반고는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고 신경 쓰는 애들이 정해져 있지. 신경 쓰는 애들이 얘 대학 잘 가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 얘 서울대 직윤 한번 넣나요? 그럼 직윤을 넣겠다는 건 학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 신경 써야지. 당연히 누구예요? 전교 1등, 2등. 학교당 2명이니까. 문과 1명, 이과 1명. 이런 식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솔직히 이거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저 학종으로 대학 가고 싶은데 못 가네. 아니 그냥 일반고끼리 파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체감에는 만약 학종에서 100명을 뽑으면 50명 정도는 50명보다 좀 적을 수도 있어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사이는 아까 얘기했던 특목고 애들을 뽑는 것 같고요. 특목을 한 40에서 50 정도 뽑는 것 같고요. 그 일반고를 한 50에서 60 뽑는 것 같습니다. 내 체감에는. 대학마다 달라요. 이거 통계 다 있어요. 어느 대학들은 일반고를 막 70%, 80% 뽑아요. 학종인데도. 와, 이 학교 학종 많이 뽑나 보다. 아니지. 잘 생각해야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고 특목고 학생이 몇 명인지를 생각해 봐야지. 예를 들어서 일반고 출신이 100명이 있고 특목고 출신이 한 2명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 대학에서 10명 뽑을 거야. 10명 뽑을 건데 이 중에서 8명 뽑고 요거 2명 뽑았어. 그럼 그걸 가지고 80%나 일반고를 뽑았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쵸? 여기 나머지 92명 어떡할 거냐고.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특목고, 영재고 이런 데는 충북만 봐도 충북에 특목고 뭐 있어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각을 잘 못하게 지금 과학고가 있습니다. 과학고가 있고 애들 눈에는 안 보이죠. 잡히지도 않고. 약간 어디 있어? 글쎄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과학고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요. 충북과학고를 인지를 못하고 또 청주 외고가 있는데 거기도 외고 뭘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죠. 아직은 좀 그런 인식이 좀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게 일반고 더 많이 뽑네요라고 말하기에는 불편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학종 파이 중에 반쯤은 특목고가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반쯤 일반고끼리 싸우는 건데 얘네들도 내가 봤을 땐 나도 이제 대입을 한 10년 해본 입장에서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는 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안 그런 경우도 옛날이라고 하면은 한 6, 7년 전까지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근데 결국은 이게 1순위입니다. 일반고는. 얘네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고는 대체로 요거인 것 같아요. 대체로입니다. 특이한 케이스들도 왕왕 있어요. 근데 100번에 한 번 일어나는 일 가지고 뭐 내신 4.5등급에 최저가 없죠. 이건 대부분. 요즘에 있는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최저가 거의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무슨 뭐 어디 서강대 뭐 성균관대 어느 과를 붙었대더라. 근데 그거는 걔 얘기인 거고. 대체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최저 얘기 나온 김에 최저 얘기를 좀 하자면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죠. 여전히 학종은 없는 편입니다. 여전히 없는 편인데 하나씩 생겼죠. 그 대표적인 예가 경희대 같은 경우가요. 경희대가 원래 교육부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교육부에서 학종 자체가 너무 성적으로 하지 말고 학교 생활이나 성적으로 하지 말고라고는 해놓고 너무 성적으로 하지 말고입니다. 성적도 봐요. 그러니까 A를 전반적으로 전인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애들을 뽑아 하면은 네 그럴게 하면서 말을 되게 잘 들었던 학교인데 공교육 정상화 방한 이후에 재작년부터인가 3년 전부터인가 학종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정확하지 않아요. 최저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최저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학종은 특히나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거의. 근데 말했지만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하다. 일반고 기준으로는 내신이 엄청 중요하다 여전히. 얘를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았나? 세종에서 뭐 연대에서 2명 뽑았는데 100 몇 명 중에 얘기 안 했어요? 한 거 같지 않아? 근데 거기에 결국 붙은 애가 내신이 1.5였다니까. 그래요. 내신도 좋고 이것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고.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교과인데 교과가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여긴 내신만 평가하죠. 내신이 교과죠. 비교과가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건 이제 정량평가라는 걸 하죠. 정량평가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너 수학 몇 점,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이면은 요거는 우리 학교는 국어를 중요시하니까 국어 비율 몇 %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부가 가끔 가다가 뭐 생기부 한 30% 들어간다. 그러니까 비교과 30% 들어간다. 서류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30% 정도라고 써 있으면 대체로 출석 확인하고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하자 있나 얘?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좀 평가하는 속성이 강하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교과야 싶어요.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 제외하면 대부분은 그냥 정량평가고 이건 100이면 100 일반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목고가 못 비벼요. 쓰는 애들이 있기는 하대. 내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특목고 입장에서 굳이 손해볼 이 짓을 할 리가 없지. 왜냐면 내신밖에 안 들어가는데. 등급으로 다 평가받는 건데.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는 최저가 있죠. 10개 중에 9개가 있습니다. 거의. 내 체감으로는. 최저학력 기준이 꽤나 빡센 편이에요. 최저학력 기준이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적은 편이고 이거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없는 대학도 있어요. 인서울 학교들 중에서 없는 데도 있는데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체로 위쪽에 있는 학교들이 더 빡센 편이긴 한데 그냥 기준점을 잡아드리자면 인서울 기준점을 잡아드리자면 3합7 요 정도를 그냥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3합7이고 탐구 과목은 택일. 그러니까 탐구 과목 하나는 택일 하시고 3합을 볼 거고 네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요거 4개 중에 탐구는 평균으로 안 하고 평균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대세가 택일이에요. 탐구 과목 2개 중에 하나를 네가 포함시켜서 국어, 수학, 영어 중에 2개 포함해서 최저 합이 7등급 이상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대체로 가이드라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물론 요거보다 적은 경우도 있고요. 요거보다 좀 더 널널한 경우도 있고요. 혹은 2합을 따진 데도 있고요. 그렇게 변동은 좀 있습니다만 기준으로 잡아놔도 될 정도로 이렇게 채택한 학교가 꽤 됩니다. 그리고 빡세요. 요거를 대체로 한 반 정도는 이걸 못 달성해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내 내신이 다소 딸리더라도 앞에서 반이 쓸려 나간다니까 최저를 못 맞춰서.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입 지도를 할 때 대체로 최저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변수가 발생하니까. 물론 공부를 해야겠죠. 나도 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저를 맞추기 위한 좀 각오도 필요하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논술은 이것도 그냥 내 체감입니다. 누가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내 체감에는 1티어가 있고요. 2티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기출문제 보니까 논술 기출문제 나온 거 보니까 1티어 라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더라고. 뭐 서강대, 연대 막 이런 데 있어. 성균관대 이런 데 있는데 그쪽 라인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가 잘 돼 있는 친구 기준입니다.
수능 공부가 잘 돼 있는 친구 기준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참고로 수리 논술이기 때문에 문과 논술 준비한다면은 미안한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문과 논술을 준비하는 사람 쪽으로 하면 돼. 어쨌든 근데 파이가 작아서 논술을 주전형으로 잡는 거는 일반고 기준으로는 비추, 주전형으로 하기는 좀 비추. 그리고 수리 논술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티어 라인 정도는 그러니까 3등급 중반, 3등급 초반. 그러니까 내가 흔히 말하는 게 이제 가천대, 뭐 수원대 요런 데 몇 개 있습니다. 인천대 요런 몇 개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논술이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막 이래요 매년. 어느 학교에서 갑자기 논술을 올해부터 안 한다고 그랬다가 어느 학교에서 갑자기 올해부터 논술 생긴다고 그랬다가 대표적인 거 가까운 거 저기 조치원행 세종 캠퍼스 고려대 세종 캠퍼스 요런데 이 티어 라인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 3등급 중반 때의 내신을 갖고 있는 애들이 수능 공부하다가 보면 될 법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어. 옛날엔 그게 있었거든. 적성 고사였나 적성 평가였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 원래 이런 거 하던 애들이야. 그래서 사실 보면 이게 논술인가 싶어요. 논술치고는 매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논술이 뭐야? 참고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수리논술 기준입니다. 논술은 논하고 술하는 거잖아. 뭐에 대해서 내가 논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다 저떻다 분석하고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도 내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냥 뭔가 수능 문제풀이 정도의 성향이 좀 짙어요. 물론 그 풀이 과정을 좀 써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와 그러니까 수리논술이라고 한다면 수능 공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을 보면. 그리고 논술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외적인 막 별나라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교과 내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교과 내 쪽에서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수능이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좀 가이드가 잡히겠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내 내신을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보고 교과로 비빌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라. 70% 선 정도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미리 좀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할 건데 내가 지금 미리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미리 좀 찾아보세요.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 좋아요. 이게 입시 포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입시 포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학 위에 검색하고 밑에 다 나와요. 데이터 다 있어. 입시 결과가 어땠고 올해 몇 명을 뽑고 작년에 어땠고 이런 게 다 나와. 진짜 다 나오니까. 근데 그거 모르겠으면은 이제 좀 물어봐도 되는데 이게 뭔 소린지 뭐 이게 뭐 내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다 나온다. 그리고 올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내가 예상키로는 충북대나 이런 데 라인은 더 내려갈 거예요. 내가 예상키로는. 근데 이미 코로나를 한번 거치면서 훅 떨어졌거든. 근데 더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 낙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 확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좀 어마무시하게 떨어져서. 충북대는 이미 충북대 안에서도 좀 계급이 좀 생겼어. 이미 옛날부터 좀 있었는데 그 폭이 좀 이렇게 좁았다면 예를 들어 자연대를 떠올리기 쉽죠. 이과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공대가 있죠. 공대랑 입결로만 보자면 입시 결과로만 보자면 공대가 있고 그 밑에 보통 자연대가 바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1등급 차이 나요. 여전히 그리고 이제 상경 계열이나 인문 계열을 보자면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아직은 올해는 당연히 입시를 다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한 2월 돼야지 데이터가 좀 이렇게 정리된 게 나올 거예요. 적어도 2월 돼야 돼요. 왜냐면 추합이니 뭐니 해서 2월 말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이제 경영대나 이런 데가 3점 초반대, 지금은 3.0 요 정도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안정적으로 붙으면 3.0 정도 잡으셔야 되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경 계열 이 다음에 좀 인기로만 따지면 그 다음이 인문대인데 인문대 어문 계열은 4등급 중반에서 못 지키는 것도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격차가 옛날엔 여기가 3 하면 얘는 3점 후반대나 4 초반대 아니면 여기는 2점 초반대까지 안 가. 한 2점 중반대? 충북대가 원래 생각보다 괜찮은 학교였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지금도 뭐 나쁘지 않은 학교긴 하지만 인서울이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입결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학령 인구는 줄고 있고
예, 다 이제 때려치고 중간에 또 재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올해 내 예상으로는 경영대는 그래도 3점 초반대에서 4점 초반대까지 보고 이게 빵꾸가 날 때가 있거든요. 좀 변동이 좀 심한 편이라 사회대나 인문대는 사회대는 조금 그래도 높을 수 있어요. 사회대는 좀 높을 수 있는데 사회대는 대학 규모 자체가 좀 작아서 크지 않아서 인문 계열은 특히나 어문 계열은 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등급 후반대까지도 붙을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애들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충대는 간다. 충대는 간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수능 공부만 좀 하자. 왜냐면 충대가 최저 봤어요? 충북대? 충북대 최저가 학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대충 삼합 대충입니다. 10에서 11 생각하시면 돼요. 널널하죠. 그러니까 삼합 10이라고 따지면 3등급 하나,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 맞으면 되는 건데, 그지? 영어 엔간치 하면 3은 뜨고요, 그죠? 뭐 수학이나 국어 중에 적어도 하나 3 띄울 수 있고요. 탐구가 아무리 똥을 쳐도 사탐 계열이면은 솔직히 2등급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그래서 어쨌든 맞추기가 널널하죠? 매우 널널하죠? 그래서 수능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까지는 할 거 없으니까 붙들고만 좀 있어라. 그럼 충북대로도 간다. 그러면 충북대를 못 가는 케이스도 있겠죠? 왜 못 갈까요? 최저를 못 맞춰서? 라기보다는 충북대가 학종이 2개가 있어요. 갑자기 충북대 얘기로 좀 빠졌는데 학종 1이 있고 학종 2가 있어요. 학종 1은 최저가 없어요. 학종 2는 최저가 있어요. 그 최저 있다는 게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종 1과 학종 2에 유불리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3점 초반대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있잖아요. 요거 말고 교과도 있습니다. 참고로 교과도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도 있고요. 요거 말고도 많죠. 근데 지역인재는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인기가 많은 과는 사실상 최저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애들이 등급컷이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최저가 걸린 데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저가 걸린 거 안 걸린 거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어문 계열. 그쪽은 한 1등급 차이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3점 한 후반대, 3점 중후반대, 여기가 4점 후반대. 그러니까 이거라도 맞추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건 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신이 진짜 안 좋은데 최소한 충북대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수능 공부를 붙잡고 있어야 될 생각은 좀 하셔야 된다. 충북대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지금 충북대 얘기하려고 하던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빠져서 어쨌든 찾아보셔라. 대학 어디가 가보셔서 그냥 어플도 있을걸? 어플도 있을 거예요. 보셨으면 좋겠다. 정시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시 기준으로 따지면 정시가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죠. 보통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하면 정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수능 100이 제일 많아요. 수능 100이 제일 많은데 이제 수능에 학생부가 추가되는 형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전형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대랑 고대가 일단은 이제 생기부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서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생기부가 들어갔다. 저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연대 정도 늘어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태동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랑은 관계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럼 수능 100이니까 수능 잘 봐면 대학 잘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수능으로 장땡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원래 옛날의 컷은 만약에 내가 내신이 4야, 평균 내신이 4등급 돼야. 근데 만약에 내가 수능에서 한 4등급 띄울 수 있어, 평균으로. 안 어려워 생각보다. 그러면 이게 더 대학 잘 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재작년까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부터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근데 올해부터는 확실히 최저만 잘 맞춰도 갈 데가 많아요. 그렇잖아. 대학에서 전체 인원을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여요. 놀랍게도 인서울은 조금씩 오히려 정원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과를 만들죠. 뭐 컴퓨터 공학과가 있는데 뭐 컴퓨터 AI 학과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정원 조금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쪽은 오히려 니즈도 워낙에 계속 있기 때문에 정원이 조금씩 늘어나고요. 지방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아쉬워. 그래서 어쨌든 요러하다. 그래서 대체로 요 정도를 일단은 대학 입시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일단 교과로 비빌 구석을 찾아보자.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이제 고3이 되잖아요. 고3이 되면 신경 쓰실 내신이 기존의 내신의 한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일반 선택 과목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탐 기준으로 잡아도 많아야 5개. 사탐 기준으로 잡아도 많아야 5개. 일단 국영수 있을 거고 국영수 중에 하나가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가 갑자기 진로 선택 막 이런 거 하는 게 영미문화 무신기 막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사탐 과목 많아야 2개? 이 정도? 이 정도 해야 5개 나오는 거고 이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밖에 없어. 과탐 과목 있잖아요 하는데 과탐이 전부 투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다 투 과목이라 투 과목 뭡니까? 전부 진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들어가요 내신에. 안 들어간다기보다는 진로 선택으로다가 성취도 평가가 들어가는 거라서 성취도 평가는 대학에서 반영하는 대학이 반,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반입니다. 나머지 반은 반영하잖아요. 근데 반영 비율을 실제로 보시면 계산식이나 이런 걸 보시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봐도 돼요. 물 한 잔을 따랐는데 한 방울 두 방울 더 떨어지냐 마냐 이 정도 느낌이야 내 체감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대학 입시랑은 크게 관련은 없어요. 진로 선택은 개판치란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라도 내가 학종을 쓸 수도 있는데 학종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얘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내신은 많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수능 공부에다가 좀 신경을 좀 쏟으셔서 최저 관리하시고 하다 안 되면 정시까지 보시고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대체로 6평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9평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이 딱 3번이 있죠. 수능이야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때의 내 점수가 매우 중요해요. 6평을 보고서 한번 크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제 주전형과 부전형에 대한 사고를 일단 지금까지 내신으로다가 대략적으로 잡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대학 어디가 확인하셔서 내가 이런 대학 갈 수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만 최저를 못 맞춰. 6평 됐는데도 막 형편없어. 근처도 못 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이걸 내가 일시적으로 망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앞으로 수능까지도 그럴 건지. 그러면 빨리 좀 실질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혹은 너무 점수가 잘 나와. 생각보다 내가 수능 공부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잘 나와. 그러면 주전형을 정시로 틀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건 상황 봐서. 그래서 6평에서 나름의 방향성을 잡아놓고 9평 이후에 구체하는 겁니다. 그럼 쌤 9평하고서 수능까지 남았으니까 그때 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9평 보고 나서 일주일 후에 수시원서 접수 시작해요. 그럼 네가 생각을 해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 주입니다.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수시원서 접수를 한대. 그럼 2, 3일 만에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기도 하죠. 근데 하기도 하는데 미리 생각해놔야지. 그때 가서 급하게 해놨다가 원서 다 써놓고 나서 아우 괜히 썼네. 여기 쓰지 말고 여기 쓸 걸 그랬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걸 좀 미리 6평 봤을 때 생각을 좀 대략적으로 해놓으라는 취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일정이 되게 빡세요. 9평 보고 바로요. 그래서 뭐 이때 가서 뭐 다 자세하게 할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입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에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을까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심플해. 내 주장은 일반고를 상대로 할 때는 항상 심플해요. 내신 빡세게 하시고 고3 올라갔네. 그럼 네가 할 내신이 반 혹은 그 이하로 줄어. 그러면 그 시간을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해라. 뭐가 됐든. 최저를 맞추든 아니면 정시를 준비를 하든 일단 방향을 수능 쪽으로 잡고 가는 게 맞다. 쌤 저 논술할 건데요? 말했잖아. 수능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대체로 맞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충북대를 써더라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전형으로 쓸 수 있으면 카드가 여러 장이야. 지역 인재도 쓰고 뭐 근데 그쪽에 너무 충북대 몰빵하면 좀 아쉬우니까 충북대 막 내가 많이 써봤자 한 3장 쓴다고 칩시다.
그럼 최저가 없는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아예 손 놓은 친구들은 학종 원 말고 쓸 게 없어요. 학종 원 말고 쓸 게 없어. 근데 내가 최저가 있다. 그럼 충북대 한 2장, 3장 쓸 수 있는 거죠. 학종 원도 써보고 아니 뭐 교과도 써보고 지역인재 써보고 이런 식으로 훨씬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수시가 그냥 어차피 충북대 쓸 수 있어요. 저 최저로 되는데요. 근데 한 장 쓸 거냐고. 인생 쓸 거. 뭐 2장, 3장 쓰면 원서비 2배, 3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딴 데 안 쓸 거야? 그러면 6장밖에 없는데 수시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뭐 6장 솔직히 한 3만 원, 5만 원 쳤다 칩시다. 그래봐 30만 원인데 인생이 걸렸는데 그러면 나는 뭐 5만 원 아껴가지고 이걸 깎아서 먹어야지 하진 않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의 전형에 좀 이렇게 자유롭게 쓰려면 수능 공부가 좀 담보가 돼 있어야 돼. 아무리 점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진짜 커요.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하잖아. 그럼 애들이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애들이 있어. 그래 놓고서 이제 9월 수시 이제 시즌 들어가면은 수시 원서 접수 시즌 들어가면 그때 가가지고 여기를 뭐 최저를 못 맞춰서 못 써요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지. 그럼 이제 내가 네, 아쉽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끊고 갈게요. 한번 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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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다 됩니다. 물론 한 개 전형에 대체로 한 개 전형에 2개, 3개의 원서를 쓰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원서를 쓸 때 그냥 대학 입학처 있어. 그래서 그때 가서 고민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2개, 3개를 안 쓸 수도 있잖아. 그건 그때 가서 그리고 그거는 대학마다 또 다르고 어떤 데는 허용을 했다가 충북대도 예전에는 허용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허용해요. 그러니까 한 개 과에 이 전형으로 쓰고 저 전형으로 쓰고 요 전형으로 쓰는 게 허용된 지가 좀 꽤 됐거든. 근데 예전에는 허용을 안 해주던 시기도 있었어요. 너한테 유리한 거 하나만 써 이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되긴 하는데 확실하게 하려면 대학 입학처 전화해주면 되게 친절하셔. 정말 친절하게 제가 어느 과 어느 대학을 저기 어느 과를 쓰고 싶은데 제가 요 전형 요 전형 요 전형을 쓸 수 있을까요? 중복해서 하면 네 가능해요 막 이런 식으로 다 되게 자세하게 되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렇잖아.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뭐 이전형 쓴 사람은 이전형 쓰면 안 돼 뭐 이런 특수한 조건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되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만 4년째만 200개가 넘어. 그래서 진액 다 나라. 대체로 비슷한 게 있는 편. 나도 그러니까 대체로 비슷한 거 퉁쳐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되게 조심하고 대체로라고 계속 붙이는 이유가 쌤 저 어느 대학에 뭐 어느 과 봤더니 안 된다는데요. 있을 수 있어요. 100%가 아닙니다. 왜냐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요. 입학처에서 뽑는 게 지 맘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학교는 이런 인재 뽑고 싶은데 왜 국가에서 뭐라 하면 할 말 없어요. 왜냐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꼼수도 잘 써요, 얘네가. 아까 내가 말하려다가 넘어갔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합니다. 가천대학교라고 있어요. 내가 종종 가천대를 매년 한두 명씩은 매년 보내는 편인데 가천대가 이걸 되게 잘해요. 입시 요거 되게 잘 짜. 되게 잘 짜가지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짜요. 그래서 근데 못 건드려요. 건드리려면 아무튼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